과연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반도체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은 게 반도체의 진심이라 그런지 대표님만 오시면 삼성전자가 힘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반갑게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이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잠정 실적대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삼성이 감산 스케줄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이번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감산 기조를 이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수요가 좋은 HBM이나 DDR5 이런 쪽은 좀 공격적으로 계속 생산을 늘리고요. 그리고 지금 레거시라고 하죠. DDR4 이런 쪽은 이제 재고가 쌓여 있는 쪽이 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계속해서 그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HBM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어제 시장에서도 생산 계획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주,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그거고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의 이제 말잔치는 많았잖아요. 이제 작년 9월에 양산하겠다, 11월에는 물량이 나올 거다, 실제로 했는데 나온 물량이 별로 없고요. 네. 이제 올 초부터 아무래도 좀 일부 물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수율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워낙 이 시장을 HBM 쪽을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이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정 구간에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탑3 기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관심 기업들 먼저 SNS텍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UV용 이제 그 펠리클이 이제 사실 이 회사한테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지금 이제 주력 사업은 블랭크 마스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노광 공정에서 보면 이 반도체 회로가 새겨져 있는 이 마스크를 빛을 통과시켜서 이 웨이퍼에다가 축소, 완전 미세한 사진을 현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마스크를 새기기 전, 그러니까 마스크 회로를 새기기 전을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는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캐시카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그 EUV 공정에 쓰는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는 펠리클이라는 이제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 쪽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중국 패널업체 수요 확대를 위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입니까? 요거는 이제 전방 산업을 보면 제일 알겠죠. 잘 알 수 있는데 ASML의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거기서 나온 코멘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 쪽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EUV 장비가 16대가 출하가 됐어요. 근데 EUV 장비라는 거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40대 중에서 16대를 작년 4분기에 몰아서 출하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2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 NA EUV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메리컬 어퍼처라고 해서 기존의 EUV 장비의 개구율을 조정해서 이제 한 건데, 기존의 EUV 장비는 2,000억인데요. 이 하이 NA EUV는 4,000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많은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은 그 기존의 레거시 쪽 DUV 장비를 대량으로 땡겨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동이 되면 EUV 그 노광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네, EUV 장비가 키워드인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ASML 실적을 리뷰하면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 그 기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디 기업에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SNS
SNS텍이었고요. 동진 세미캠이 두 번째 기업이네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실 이전에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뭐 PR,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관광액을 하는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노광기를 가지고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빛이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이 물상이 달라져요. 어떤 게 이제 웨이퍼 위에 이렇게 쫙 뿌려놓은 포토레지스트가 빛이 닿는 부분하고 닿지 않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빛이 닿는 부분만 깎아내거나 아니면 빛이 닿지 않는 부분만 깎아내거나 하는 이제 그러니까 소모성 소재인 겁니다. 네. 이제 이쪽이 이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ASML이 노광기 많이 내놓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토레지스트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브라크립톤, KRF 쪽 PR이 주력이었는데요. 점점 이제 ARF, 그러니까 D램에 쓰는 ARF 이머전,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그리고 D램의 아주 선단 공정에 쓰는 EUV용 PR 쪽 매출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업황이 굉장히 오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던 부분은 업황이 안 좋아도 이 회사는 충분히 매출과 이익을 디펜스할 수 있는 회사구나.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실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 동진 세미캠에도 EUV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앞서 소개한 SNS텍도 같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SNS텍 같은 경우 둘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이제 노광 공정이 많이 진행될수록 많이 쓰이는 소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성 부품인 거죠. 네. 소모성 부품이고 이 회사는 이제 프로세스 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같이 점증하는 겁니다. 노광 공정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어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감산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산이 상반기 동안에는 유지됩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이 되는 거는 구형 제품이고요. 지금 앞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HBM이나 DDR5 관련된 이런 쪽은 계속 좋아져요. 그러면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거죠. 이런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 쪽보다는 아무래도 미들, 뭐 이제 엔트리 프리미엄 요 정도의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단 공정 비중이 늘어날수록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기업도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동진 세미캠에 이어서 코미코입니다. 마지막 기업인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선단 공정, 네. 그리고 가동률 회복. 근데 가동률 회복이 구형 공정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선단 공정이 회복이 된다. 똑같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도 공정에서 이런 이제 그 장비를 자꾸 돌리다 보면 장비 안에 있는 부품들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정을 해서 좀 더 쓰게 하거나 아니면 이 파츠에다가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모가 늦게 되도록 해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선단 공정에서 나오는 수요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국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도 납품하지만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TSMC하고 인텔인데요. 우리 지금 미국 반도체 굴기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까지 팹을 완공하는 업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좀 가동이 되면요. 중요한 게 코미코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 되게 잘 돼 있고요. 지금도 인텔 매출 비중이 꽤 됩니다. 미국 법인 쪽이. 그래서 미국 반도체 굴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쪽 중심으로 이제 이 가동률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 같이 수혜를 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회사가 또 굉장히 좋은 회사가 붙었습니다. 작년에 모회사 미코로부터 미코 세라믹스를 완전히 인수해서 지금 올해는 이제 완전히 온기로 다 실적이 반영이 돼요. 미코 세라믹스 실적이 이제 연결로 완전히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인텔 주요 고객사로 24년, 25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기대해볼 만한 겁니까? 일단 이번 실적 보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보면 인텔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좀 아무래도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도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안보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친미 총통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중국하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TSMC나 삼성 파운드리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니까 뭐 삼성 파운드리는 크게 뭐 개의치 않을 것 같고,
TSMC 의존도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뭐 일부 대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국 기업인 인텔이 선단 공정에서 이런 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텔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이제 첨단 팹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가동이 되면 이제 코미코의 사업이 좋아진다 이런 그림입니다. 네, 그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해봤고요. 그렇다면 앞서 또 언급한 미코세라믹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자회사로 신규 편입을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뭐 원재료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제 세라믹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코세라믹스를 통해서 조달을 해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코세라믹스는 전공정 쪽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모기업인 미코라는 회사는 이제 후공정 쪽, 이제 TC 본딩에 들어가는 펄스 히터라는 이런 아이템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PSK도 보면 자회사는 선단 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 쪽이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코세라믹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미코세라믹스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1,300억 그리고 오.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미코의 온기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목하는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선단 공정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EUV였고요. 코미코, SNS텍, 동진세미캠이 관심 기업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